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HLB입니다. HLB 현재 보합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뭐 그닥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정체하고 있고 또 많은 종목들이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겠고요. 우리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HLB가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에서 못 치고 나가니까 다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제가 오늘 그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네, 그 해석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재미있는 내용 가지고 과거 탄핵 사례를 가지고 제가 의견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HLB하고 우리 시장 먼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HLB 오늘 뭐 약보합 수준이니까 뭐 또는 오늘 장중 한때 소폭 오르긴 했었어요. 2% 수준까지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닥 힘이 약합니다. 네, 힘이 강하지 않고, 힘이 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수급이 강하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HLB를 뭐 오늘 5위평 12평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만 뭐 못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당장 뭐 불안해하거나 겁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장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시장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장중에 12시경에 올려드렸었던 그 내용인데요. 코스피 지수 여전히 약세,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만 코스닥 지수도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0.47%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은 마이너스 0.21%. 네, 초반에 다소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다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약세 흐름이 보이고 있죠. 네, 미국 증시 상승 효과가 시초가에 반영은 됐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계엄령 선포했다가 해지하는 상황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어때요?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시죠? 네, 불안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부분들을 오늘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장 어찌됐던 간에 지금 크게 더 내려가지 않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오늘은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미국 증시가 오늘 나스닥 선물 100 선물 지수 기준입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이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주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는지 이 부분은 오늘 밤에 조금 체크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니까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보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재밌게 좀 설명드리면서 우리 증시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요거 해소할 수 있는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계엄 선포 했다가 해제하는 사이 한국 증시는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도 경제 살리기에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그동안에 못 올랐었던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 증시가 이렇게 처참하게 다른 해외 증시 대비해서 좋지 않은 부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런 계엄령 선포했다가 해제하는 사이 이거 지금 우습지 않게 그냥 뭐 애들 장난하듯이 그냥 발표했다가 해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이 어떨까요? 또는 해외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저 윤석열 저거 또 계엄령 선포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또 계엄령 선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을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외국계 창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이 세력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위메이드 영상에서 일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미 투자자분들 까마득히 지금 잊고 계실 거지만, 제가 그것을 조금 더 환기시켜서 투자자분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엔 주가가 빠졌다. 민주당이 탄핵당하면 주가가 빠지더라. 네. 조금 아이러니하죠, 투자자분들. 오히려 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고 대기업 위주, 그쵸? 오히려 그쪽으로 정책을 펼 것 같은 오히려 뭐 새누리당, 국민의힘 이쪽이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민주당이 탄핵당하니까 주가가 빠지더라 이겁니다. 네, 반대로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주가가 오르더라. 이번 윤석열 탄핵 또는 퇴진하게 되면 주가가 오를까요? 투자자분들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제가 그거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로 가볼게요. 2004년 3월 12일입니다. 2004년 3월 12일은요. 자, 일단은 2004년도로 좀 가볼게요. 20년 전으로 가야 되니까요. 투자자분들. 네, 여기입니다. 2004년 3월, 여기네요, 여기. 눈에 딱 보이죠? 강하게 아래로 언더로 내려갔었던 여기 자리네요. 네, 여기로 보면 됩니다. 자, 3월 12일이 언젠가요? 여기 3월 10일. 네, 여기가 3월 12일입니다. 여기 3월 12일이에요. 그냥 투자자분들 보세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2004년 3월 12일은요. 탄핵 소추안 가결됐을 때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 실제 헌재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난 건 아니에요. 그냥 가결됐을 때 요렇게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쵸? 그런데 가결만 된 거니까 아직은 헌재 판결이 안 나왔죠. 헌재 판결은요. 2004년 5월 1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네. 5월 14일 날. 5월 14일이 그러면 언제일까요? 5월 여기네요, 여기. 투자자분 조금 자세히 안 보이더라도 그냥 감만 잡으세요. 큰 틀에서 흐름. 여기가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각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됐습니다. 대통령직 복귀가 이루어진 거예요. 5월 14일 날. 그런데 여기에서 가결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빠졌으니까 여기 한 그때 당시에 936포인트네요. 코스피 지수. 936포인트대에서 대략 한 30포인트 정도 때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실제 저점은 728포인트 정도까지 빠졌네요. 728.98포인트, 그쵸? 저점은 그렇고요. 여기 다시 죄송해요. 여기 저점이 맞나요? 저점이 저가는 716포인트네요. 네. 그냥 대략 감만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 탄핵이 기각되면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잡기 시작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000포인트 이상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쵸?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실제 헌재 발표 이전에 주가가 먼저 급락한다는 거예요. 요걸 투자자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언젠가요? 12월 9일 날로 가볼게요. 2016년도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2016년도로 왔습니다. 자, 2016년도 12월 9일. 네, 어딘가요? 여긴가요? 네. 여기 12월 5일, 12월 7일 이렇게 있네요. 네. 대략 감으로 보세요, 투자자분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로 보세요. 요게 언제냐? 2016년도 12월 9일. 탄핵 소추안 가결됐을 때예요. 가결.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예요. 헌재 아직 판결 나오기 전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 뭐야? 주가는 더 올라가네요? 보이세요? 실제 헌재 판결은 언제 났어요? 2017년도 3월 10날 판결됐습니다. 요것은 인용됐죠. 그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용됐고 대통령직이 파면됐습니다. 그게 바로 3월 10날입니다. 3월 10날이니까 대략 한 요 정도 될까요? 여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 네, 이 날짜 정도. 여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예요. 주가 더 많이 날라갔죠? 이거 뭐예요, 투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뭐라고 해석해야 돼? 실제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은요, 어떻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나라 경제를 말도 안 되는 어떤 미신이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거에 초종해서 나라 경제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부분들이 주가 흐름에 상당히 안 좋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파면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그 시간 수준부터 해서 오히려 바닥이 잡히더라. 투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조금 더 가까이 볼게요. 자, 2016년도 당시입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 볼 거예요. 자, 2016년도 당시 실제 12월 제가 언제라 그랬나요? 12월 9일이라 그랬죠. 12월 8일, 12월 8일, 9일 막 여기서 점프 뛰면서 막 증시 날아가려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맘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가가 어땠어요?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서 그냥 정신 못 차렸죠. 그쵸? 방향성 없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나마 저점은 이렇게 높여주고 있었네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언제입니까? 12월 8일. 실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었던 12월 9일 여기가 12월 8일. 그리고 보세요. 여기 그 전에 막 주가 미친 듯이 빠지고 막 더 빠질 것처럼 막 만들어 놨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내려갈 것처럼 해놓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니까 뭐야, 주가가 더 날라가. 이걸 투자자분들 지금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라 경제를 이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우리가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 지금의 이 상황하고 과거에 이 박근혜 정부 때 탄핵 전에 이 상황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으로 와볼게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쵸? 네. 요맘때 올해 상반기 때 다소 좀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만 뭐 정신 못 차립니다, 그쵸? 네. 오히려 올해 1년 내내로 봤을 때는 약세예요. 하락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전 세계 국가로 제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프랑스 정도가 연봉에서 하락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정도 제외하고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많이 빠져 있어요. 안 좋습니다. 누가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누가 코로나 때보다 경제가 좋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만큼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가 있는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기대와 희망, 경제 살리기 등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주가를 바닥으로 잡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대통령 우리 저 윤석열 이제 저 탄핵 소추안 제출했잖아요. 그거 국회에서 이제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제가 그래서 요 타이밍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그 시점에서 뭐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흔들거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세를 위로 돌려 세울 수 있느냐? 그게 가결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그게 헌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등등의 결과들. 아니면 뭐 느닷없이 뭐 하야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러게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약세고 흐름이 좋지 않고 어렵지만 투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최악을 볼 겁니다. 그쵸? 하지만 긍정적인 투자자는요 최악에서 기회를 봅니다. 분명히 투자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은 불안할 때가 아니에요. 불안감을 이제는 절정이구나, 이제는 끝이겠구나. 제가 돌려서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돌려서 얘기하면 이제 윤석열 끝이구나. 그러면 새로운 뭔가를 우리가 대통령을 안 친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 새로운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주가에 나타날 수 있고 외국인 세력들이나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주식시장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할 마음이 생기나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열심히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공무원 그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은 건데 열심히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나요? 국민들하고 지금 반감을 사고 있나요? 그것만 봐도 알잖아. 우리가 보수든 아니면 진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투표를 어떻게 했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포지션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진보든 보수든 뭐 중도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라 경제가 개판이고 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전쟁통에 있고 막 탄핵이고 뭐 계엄 선포하고 전 난리라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향은 뭐 진보든 뭐 보수든 뭐 중도든 성향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뽑았든 안 뽑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응원해주고 밀어붙여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면 내가 잘못 뽑았다면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우리 국민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럴 정도의 어떤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그 투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런 것 자체가 일단은 마음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꼭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은 했습니다. 그냥 투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의 이 시대의 변화에 지금 코앞에 왔다.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의 그 바람이 실제로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LB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HLB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해야 돼요. HLB가 그냥 일반적인 뭐 개별 테마주 잡주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시총 규모가 큰 종목이고요. 미국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제약바이오에서 시총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코스닥 시장 못 가면 HLB 못 가요. 미쳤다고 HLB 혼자 막 수급 넣어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이 최소한 하락은 방어되고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는 그려놔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더 빨리 가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 더 빨리 가는 종목들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바닥 잡고 돌려 세우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바닥 잡고 돌려 세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 주도주를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주도주가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뭐 삼성전자가 됐던 SK하이닉스가 됐던 뭐 현대차가 될지 뭐 삼바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주도주를 잡으면 되는 거잖아.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이제 여기 구간에서 바닥 잡고 막 흔들리다가 바닥 잡고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도주로 시장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잡주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상한가 갈 종목 찾는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그걸 투자자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HLB가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바닥 잡고 돌려 세울 때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HLB가 될 가능성이 있죠. 왜요? 우리 3월 20일 기다리고 있잖아요. 3월 20일.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12월 달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이번에 가결돼 가지고 넘어가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퇴진돼서 끌어내려오면 뭐 우리 국내 증시 연말이나 또는 내년 1월부터 좀 좋아진다? 그럼 2월 3월로 가면 HLB가 기다리고 있는 FDA 허가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HLB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막 치고 날릴 수 있죠. 그러니까 HLB는 계속 매매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매매해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안 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 HLB 꼭 투자자분들 관심 가지고 대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가 됐나요? 네, 저는 충분히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분들 너무 우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퇴진하는 게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마지막 변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 증시가 꺾여 내려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요거 얘 이렇게 꺾여 내려올 때 말씀드렸죠. 네, 얘는 요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된다. 지금 선은 제가 지어놨지만 요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내려와도 되고 옆으로 횡보해줘도 된다. 그러면 한국 증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 뭐 날아가면 뭐 더 좋겠지만 한국 증시도 결국은 따라 올라갈 거니까. 하지만 급락으로 꺾여 내려가서 2800포인트 아래로 막 내려가 버린다. 요것은 안 돼. 요렇게 내려가 버리면 뭐 누가 탄핵되고 누가 다시 대통령 올라오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머리끄댕이 잡고 아래로 고개 숙이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은 윤석열 탄핵과 관련되어 있는 이번 탄핵 소추안이 실제 국회에서 가결되는지 요거 투자자분들 포인트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빠바박 치고 올라가는지 바닥 잡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투자자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힘을 얻고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시라고 영상 의견 드리는 겁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나 도저히 어렵다, 혼자 하기 어렵다, 함께해서 좋은 수익들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화살표 맨 방향에서 4989 화살표 매수 매도 기준으로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성과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